너무 허리가 아프네요. 이 일은 끝이 날까요? 신장은 약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사기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요.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장면이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이 보내고 있던 신호를 끝내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 분들의 얼굴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73,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고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조용하고 표정도 늘 온화했죠. 병원에 오신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그냥 좀 기운이 없어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말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말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장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 눈밑이 살짝 부어 있었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오래 서 있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치기 쉬운 신호들입니다.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보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당장 큰 증상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였지만 문제는 이 상태가 조용히 오래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소리를 내지만 신장은 끝까지 참고 버텨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서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 시절 스승에게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무너질 때 소리가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수십 년 진료를 하며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그랬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밤에 화장실을 한두 번 가는 것도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린 것도 그냥 체력이 떨어진 탓이라 여겼죠. 하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변의 변화, 부종, 이유 없는 피로, 식욕 저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분이 응급실에 실려오시던 날은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심부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평생 투석을 피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으신 후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병원에 올 걸 그랬어요. 이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신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신장을 살리고 또 같은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약이나 보조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약보다 생활의 리듬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물을 마시는지, 얼마나 한꺼번에 마시는지, 짠맛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피하고 있는지, 하루 중
몸을 가장 혹사시키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신장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이후 생활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던 습관을 바꾸고 저녁에 지나치게 물을 참던 행동을 멈추고 식사를 너무 싱겁게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이상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전혀 다른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부종은 거의 사라졌고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검사 수치 역시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몸이 다시 가벼워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방향 수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신장은 그런 장기입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면 다시 숨을 돌릴 시간을 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신호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발목이 자주 붓거나 충분히 자도 늘 피곤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흔한 식습관과 많은 분들이 좋은 줄 알고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몸의 신호를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하면 술, 담배 혹은 아주 극단적인 식습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원인은 의외로 몸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에 물 거의 안 마십니다. 밤에 화장실 갈까 봐요. 신장에 좋다고 해서 최대한 싱겁게 먹고 있어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 선의가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걸 막기 위해 오후부터 물을 거의 끈다시피 합니다. 입이 마르고 혀가 텁텁해도 참고 주무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밤새 혹사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낮 동안 충분히 그리고 고르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몸은 밤이 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전해질 균형도 흐트러지고 신장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남성분은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죠.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은 경계선에 있었고 혈액은 정상보다 훨씬 진한 상태였습니다. 물을 줄였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요? 신장은 단순히 물을 배출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액의 농도, 염분, 미네랄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이 조절이 잘 되려면 하루 종일 일정한 리듬으로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끊어버리면 신장은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짜게 먹는 건 신장과 혈관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싱거운 식사 역시 문제입니다. 염분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속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신장은 또다시 균형을 맞추느라 과하게 일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너무 짜도 힘들고 너무 싱거워도 힘듭니다. 중요한 건 절제이지 제거가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쑤셔서, 머리가 지끈거려서 하루 이틀 먹다 보면
어느새 매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통제 자체가 나쁜 약은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간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은 이 약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미세한 손상이 조금씩 누적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 덕분에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이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합니다. 몸은 참고 신장은 버티고 그러다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당장 무언가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한 번만 다시 바라보자는 겁니다. 물을 정말 너무 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약을 너무 당연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신장은 이미 숨을 돌릴 준비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조용히 보호해주는 음식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신장에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신장이 덜 힘들어질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먼저 드립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장을 덜 괴롭히는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신장을 지켜준 분들의 식탁은 아주 특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보양식도 희귀한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먹는 음식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약해지면 기름진 음식부터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기름은 혈관에 안 좋고 신장에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신장이 안 좋은데 기름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신장은 수많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이 미세 혈관들이 염증으로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 신장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이 미세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만났던 한 68세 여성분은 항상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아주 싱겁게 드셨고 기름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올리브유를 하루 한 숟가락, 샐러드나 데친 채소에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을 뿐인데 몇 달 뒤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약처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브로콜리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신장에 직접적으로 좋다기보다 신장을 괴롭히는 환경을 줄여주는 채소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께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매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브로콜리 역시 적당히 주의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주 묻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늘입니다. 마늘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아주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하며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을 신장의 조용한 수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날마늘을 과하게 드시거나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익혀서 음식에 자연스럽게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자극을 싫어합니다. 짠 음식,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뿐 아니라 갑자기 좋은 것만 몰아서 먹는 것도 신장에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한 끼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한 끼를 한 숟가락씩 바꾸라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식단을 전부 바꾸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장은 시간을 들여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오늘 먹은 한 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꾼 한 습관은 몇 달 뒤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설마 나한테까지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그 신호를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의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생활 습관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음식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를 하며 느낀 바로는 신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에는 음식보다 더 조용하지만 강력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리듬입니다. 신장은 리듬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제 쉬고 언제 일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무겁고 밤에는 피곤한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의 리듬이 이미 어긋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났던 한 71세 남성분은 평생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낮에는 거의 쉬지 않으셨죠. 문제는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꾸벅꾸벅 졸거나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렇게 낮에 잠이 쪼개지면 밤에 깊은 휴식이 오지 않습니다. 신장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간이 계속 방해를 받으면 낮 동안 쌓인 부담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낮잠을 완전히 금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20분에서 30분,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만. 그 이상은 신장의 밤 휴식을 빼앗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저녁 시간의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이 되면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완전히 멈춘 상태는 혈액순환을 더 둔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혈액 흐름에 크게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저녁 시간에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괜찮습니다. 다리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몸을 푸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일한 뒤 밤에 물을 빼고 정리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너무 느리게 흐르면 청소차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 노폐물이 남게 되고 몸은 다음날 더 무겁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참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 갈증을 참는 것, 피로를 참는 것. 어르신들일수록 참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변을 자주 참으면 신장은 필요 이상으로 압력을 받습니다. 갈증을 참으면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옳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습관적으로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내 몸은 편안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버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장은 버텨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편안함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조금 덜 참아주고,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신장이 가장 원하는 환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중요한 기준 하나는 생겼을 겁니다.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만 덜어내도 신장은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물을 완전히 끊지 말고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만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내일 음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싱겁게 만들지 말고 자연스러운 맛을 허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한 장기입니다. 대우받은 만큼, 쉬어준 만큼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약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신장은 혼자가 아닙니다.